재벌 개혁하겠다고 나선 김상조 공정위원장이요. 열심히 프랜차이즈 두들겨 잡고 있습니다. BBQ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착수하니까 가격을 내렸습니다. BBQ 치킨이요. 공정위가 교촌치킨, 김밥 천국 등 이런 가맹본부에도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죠. 또 한편으로 미스터 피자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조사로요. 더 나아가서 서울 우유에 대해서 우유 대금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공정위가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치킨, 피자, 김밥, 우유 이런데 열심히 조지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겁니다. 근데 재벌 회장은 전번에 대통령 미국 가기 전에 갑자기 재벌 회장들 좀 데리고 간다 이러더니만 재벌 회장하고 공정위하고는 간담회를 한다 했습니다. 4대 재벌하고요. 그분은 그 뒤에 조용합니다. 자, 많은 국민들은, 적어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 국민들은 김상조가 문제가 많은데 500명에 가까운 교수들이 내어서 재벌 개혁하고 경제 민주화하려면 김상조 있어야 된다 해서 그를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대선 때 한마디로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겠다, 재벌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되고 나서는 만만한 게 뭐라고 그야말로 홍어 그 시기처럼 치킨 두들겨 잡고 피자 두들겨 잡고 우유 김밥 두들겨 잡고 있습니다. 연일 열심히 두들겨 잡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 조사하고 바로 잡아야지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만 두들겨 잡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에 우유 안 마시고 피자 안 먹고 치킨 안 먹고 김밥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중산층 서민 중에는요. 그래서 이런 대중들에게 피부로 다가와서 두들겨 잡아서 그 효과가 마치 많이 적극적으로 경제가 개혁되고 있구나 이렇게 쇼하는 데는 김밥, 피자, 치킨, 우유 이런 게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의 본질이 과연 이 프랜차이즈에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더 심각한 경제적 어떤 집중과 한마디로 이 정경유착의 본질, 그로 인한 법과 제도의 한마디로 부실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봤을 때 그야말로 구멍가게 좀 매난 치킨 회장, 피자 회장들의 갑질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은 한국 최고의 대기업들이 하청기업이나 그들의 노동자들이나 납품업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그들과 기술을 갖다가 공유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연일 김상조는 프랜차이즈만 두들기고 있습니까?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치킨하고 통닭하고 피자하고 우유하고 김밥만 두들겨 잡겠다고 이야기했으면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재벌 회장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두들겨 잡는 척 할 건지 간담회를 하겠다 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제가 이것도 한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예측하면요, 정말 다 짠 듯이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꼬라지 잘 돌아갑니다. 자, 서민들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의 주거 양극화가 너무나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옥탑방에서 전세살이를 하던 한 32살짜리 여성은 재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 때문에 근심이 커지는데요. 대출을 더 받자니 부담되고 다른 전셋집을 찾자니 반지 하나 옥탑방 아니면 지금 보증금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전월세 살이 끝내고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 싶지만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집값이 계속 올라 나는 반지 하나 옥탑방만 전전하게 되다가 죽는 게 아닐지 두렵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서울에서 역설적으로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싸니까요. 주거 환경이 점점 악화된 곳으로 저소득층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남권 고가주택의 가격은 치솟는 반면 지옥고가 뭔 줄 아십니까? 지옥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반지하의 지자, 옥탑방의 옥자, 고시원의 고자 해서 열악한 주거시설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옥고를 전전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양극화의 심화에 상대적 박탈감과 주거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의 주택 문제와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요. 서울 주택 가격은 소득 대비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11.2배라고 합니다. 벌어들이는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11.2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11년, 그러니까 10년을 모으면 5억이고, 그리고 11년을 모으면 5억 5천만 원이고, 거기에 0.2니까 5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를 받으면 한 달에 연봉이 한 400만 원을 받아서 평균치 중위 이런 소득보다도 근로자 더 높은 월급을 받는다 해도 5억 5천만 원, 서울 시내에서요 5억 6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도 많이 없습니다. 자,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에 잇따른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이어져서 평당 매매 가격이 2천만 원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50평짜리를 살려면 10억, 30평짜리를 살려면 6억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11월에 1,900만 원을 기록했는데 7개월 만에 100만 원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강남의 매매 가격은 평균이 12억 9천만 원, 서초구도 12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값이 12억씩 하는데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와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 가구의 비율도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 현재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7.1%로 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전국 평균이 5%랍니다. 전국 미달 가구 중 서울 미달 가구의 비율은 지난 2006년 20%였는데 지난 2014년에는 26%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저 수준에 미달되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 이상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비주택 거주 가구도 증가세인데요. 비주택 거주 가구라는 것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택 거주 가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 11,900가구에서 2015년에 79,200가구로 10년 만에 6.7배나 늘었는데요. 이 외에도 PC방이나 찜질방 등 비숙박업소나 종교시설, 임시구조물에 거주하는 가구도 같은 기간에 4,9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14.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비주택 거주 가구는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도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태가 실질적으로 조사된다면 이것보다도 드러난 것보다도 훨씬 주거 환경이 나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집값은 비싸지고 한마디로 집 같지 않은 데서 기준에도 못 미치는 데서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월세화가 심화되면서요. 서울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월세화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면서 임대주택 중에서 월세의 비중이 지난 2011년에는 30.8인데 작년에는 42.7%까지 됐다는 겁니다. 서울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부담이 가능하면서도 적절한 품질을 갖춘 주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줄이는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서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빈곤층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 5천에서 많게는 한 7, 8천만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빈곤층이 많고 그들이 빈곤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미국의 빈곤층일수록 정말 이해가 가지 않지만 월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빈곤층들의 지금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빈곤층이 노숙자가 되기 전에 가는 데가요, 모텔입니다. 그 모텔 같은데 한 주에 400달러, 많게는 1000달러씩 이렇게 비용을 내게 되면 그야말로 미국의 빈곤층이 그거 세 내고 나면 일주일에 내가 벌어서 반값 내고 나면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푸드 스탬프 등으로 먹는 것을 보충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일거리가 끊기면 노숙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빈곤의 이런 악순환은 기본적으로 이 미국의 높은 한마디로 이 주택의 렌트비, 월세, 주세 이런 것 때문인데요. 한국도 지금 전세라는 그나마 한국의 서민들을 보호하던 장치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급격히 진전이 되고 집값은 도저히 사는 걸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생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도 내 가족이 몸 하나 누일 자리가 없어져 간다라는 이 사회는 이건 비정상이고 이 비정상은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서민과 중산층을 갖다가 위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고 그들을 위한 상생과 공정의 견제를 말하는 사람이라도 집권하고 나면 주택 가격을 올려서 한마디로 그 붐을 가지고 경제의 재미를 보는데 이용을 하지 진정으로 이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쓴 정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대 주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간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을 겁니다. 자, 이들은 집값을 올려서 한마디로 좋은 곳에 집을 다량 소유한 사람들의 이익을 막대하게 채워줬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간 이익은 그 밑에 있는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겠지요. 자, 문재인 정부 지난번에 6.19 대책이라고 집값 대책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 은발의 오줌리기 대책도 안 됩니다. 정말로요. 외국에 다니면서 남북관계 운전서 티켓 샀니 어쩌니 헛소리 하지 말고요.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 대책이나 좀 몰두하고요. 맨날 치킨이니 피자나 팔 비틀지 말고 재벌들 중에 일탈한 사람들 제대로 조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렇게 못하도록 해야지요. 정말로 당신들이 서민을 위한 정권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속됐습니다. 검찰 조사로요. 더 나아가서 서울 우유에 대해서 우유 대금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공정위가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치킨, 피자, 김밥, 우유 이런데 열심히 조지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겁니다. 근데 재벌 회장은 전번에 대통령 미국 가기 전에 갑자기 재벌 회장들 좀 데리고 간다 이러더니만 재벌 회장하고 공정위하고는 간담회를 한다 했습니다. 4대 재벌하고요. 그분은 그 뒤에 조용합니다. 자, 많은 국민들은 적어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 국민들은 김상조가 문제가 많은데 500명에 가까운 교수들이 내어서 재벌 개혁하고 경제 민주화하려면 김상조 있어야 된다 해서 그를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재벌 개혁하겠다고 나선 김상조 공정위원장이요. 열심히 프랜차이즈 두들겨 잡고 있습니다. BBQ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착수하니까 가격을 내렸습니다. BBQ 치킨이요. 공정위가 교촌치킨, 김밥 천국 등 이런 가맹본부에도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죠. 또 한편으로 미스터 피자 회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치킨하고 통닭하고 피자하고 우유하고 김밥만 두들겨 잡겠다고 이야기했으면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재벌회장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두들겨 잡는 척 할 건지 간담회를 하겠다 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제가 이것도 한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예측하면요, 정말 다 짠 듯이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꼬라지 잘 돌아갑니다. 자, 서민들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의 주거 양극화가 너무나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옥탑방에서 전세살이를 하던 한 32살짜리 여성은 재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 때문에 근심이 커지는데요. 대출을 대선 때 한마디로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겠다, 재벌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되고 나서는 만만한 게 뭐라고 그야말로 홍어 거시기처럼 치킨 두들겨 잡고 피자 두들겨 잡고 우유 김밥 두들겨 잡고 있습니다. 연일 열심히 두들겨 잡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 조사하고 바로 잡아야지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만 두들겨 잡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에 우유 안 마시고 피자 안 먹고 치킨 안 먹고 김밥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중산층 서민 중에는요. 그래서 이런 대중들에게 피부로 다가와서 두들겨 잡아서 그 효과가 마치 많이 적극적으로 경제가 개혁되고 있구나 이렇게 쇼하는 데는 김밥, 피자, 치킨, 우유 이런 게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의 본질이 과연 이 프랜차이즈에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더 심각한 경제적 어떤 집중과 한마디로 이 정경유착의 본질, 그로 인한 법과 제도의 한마디로 부실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봤을 때 그야말로 구멍가게 좀 매난 치킨 회장, 피자 회장들의 갑질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은 한국 최고의 대기업들이 하청기업이나 그들의 노동자들이나 납품업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그들과 기술을 갖다가 공유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연일 김상조는 프랜차이즈만 두들기고 있습니까? 좀 쪽팔